백정선입니다. 네? 아, 다른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당시 김구는요, 일본의 추적을 피하려고 많은 가명을 쓰고 있었죠. 그 가명 중 하나가 바로 백정선이었습니다. 김구는 이봉창을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백정선이란 가명을 알려준 겁니다. 그렇다면 김구는 왜 늦은 밤 이봉창을 찾아왔을까요? 김구 역시 일왕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김구는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한 이 이봉창이 진짜 일왕을 죽일 마음이 있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제일 의심해야죠. 그죠? 그런데 이봉창은 이때요, 자신을 찾아온 김구에게 거침없는 말로 자신의 진심을 전합니다. 선생님,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라 하면 30년 동안 육신의 쾌락은 대강 맛보았으니 이제는 영원 쾌락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 독립사업에 헌신할 목적으로 상하이로 왔습니다. 목숨 바친다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남은 인생을 독립운동하겠다. 네. 이 말을 들은 김구는 북받치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김구에게 자신의 비장한 결의를 밝힌 이봉창. 이 한마디로 이봉창에 대한 김구의 의심은 사라집니다. 자, 그렇게 두 사람은 세상을 뒤집을 거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김구는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일본 일왕처단을 위한 필수품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토록 고대하던 필수품 하나를 손에 넣습니다. 처단을 위한 필수품이면 폭탄? 폭탄. 아닙니다. 바로 돈입니다. 오. 왜냐하면 당시 임시정부 형편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렇다면 김구는 대체 돈을 어디서 구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와이입니다. 하와이? 원래 하와이에는 개항 이래로 우리 교민들이 많이 이른바 이민을 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한 7,000명 정도 거주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와이를 비롯한 이제 미주 지역의 교민 사회에서 사실 임시정부를 오랫동안 지원해 왔죠. 독립자금을 보내면서. 그리고 혹시 이런 일이 필요하면 자금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와, 그 멀리에서 또 이렇게. 곳곳에 독립운동가들이 있었네요. 네. 김구의 이 다급한 요청에 하와이의 독립운동가들은요, 2개월 뒤 1931년 11월 15일 피와 땀을 흘려 악착같이 모은 돈을 나라를 위한 독립자금으로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아낌없이 보냈던 겁니다. 그 돈으로 김구는요, 거사에 필요한 수류탄 2개를 구합니다. 그리고 1931년 12월 13일 저녁, 김구는 바로 이날 이봉창과 함께 역사에 길이 남을 한 단체의 선서식을 엽니다. 바로 한인 애국단입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일제 주요 인물을 암살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바로 비밀 결사 조직입니다. 정말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분기점이 되는 그 그쵸. 조직이 바로 이 한인 애국단이거든요. 바로 이 한인 애국단의 단원 중 한 명이 오늘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봉창. 이봉창입니다. 자, 그러면 당시 이봉창 그 선서식에 쓰인 선서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나는 적성으로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인 애국단의 일원이 되어 적국의 수괴를 도륙하기로 맹세하나이다. 대한민국 13년 12월 13일 한인 애국단 앞 선서인 이봉창. 일왕을 죽이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선서문에 이봉창은 서명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봉창은요, 이 선서문을 목에 걸고 사진을 찍습니다. 수류탄을 지금 양손에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와, 이 사진. 근데 사실 거사를 치르기 전에 다 이런 사진을 찍으시잖아요. 네. 근데 이 정도로 활짝 웃고 찍는 사진은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수류탄을 들고 내 목숨 바친다는 거거든요. 저런 표정이 나온다는 건 사실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진 속엔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천천히 좀 보세요. 합성 같아요. 아까 사진. 아까 사진 아니에요? 그 표정 똑같은데. 아 맞네. 아, 얼굴만 따온 거잖아요. 응. 진짜? 다른 데도 한번 좀 자세히 좀 보세요. 밑에는 그림 아니에요? 그림인가 보다 그러면. 맞습니다. 이거 합성입니다. 수류탄을 들고 있는 손과 뒤에 걸린 태극기 그리고 선언문은 그림으로 다시 그린 겁니다. 그림이구나. 그리고 당시 찍은 실제 원본이 있어요. 원본이요?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와. 처음 봤던 왼쪽 사진은 바로 합성된 사진이었던 것이죠. 저 사진은 백범이 저술한 도의 실기라고 하는 책에 실려서 유명해진 사진입니다. 도의 실기를 해방 이후에 다시 펴내면서 한인 애국단 선수 사진이 얼굴이 흐리잖아요. 그래서 흐린 사진을 그대로 쓸 수가 없어서 나중에 밝게 찍은 사진을 합성해서 새로 만든 것이죠. 그게 도의 실기에 실렸던 겁니다. 조선인으로서 당당하게 살기 위해 상하이를 찾아왔던 이봉창은 어엿한 독립운동가가 된 겁니다. 1931년 12월 15일 이봉창을 상하이의 한 여관으로 조용히 부른 김구는요, 조심스럽게 어떤 물건을 건넵니다. 뭘 건넸겠습니까? 폭탄. 네, 김구가 힘들게 구한 수류탄 2개. 자, 그런데 김구는 왜 2개의 수류탄을 준비했을까요? 하나는 불발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한번 던졌을 때 실패할 수 아니다. 이거다. 알았어요. 하나 던져서 죽이고 하나는 내가 스스로. 진짜? 맞습니다. 하나는 일왕의 목숨을 끊기 위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거사가 실패할 경우 이봉창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한 자살용 폭탄이었습니다. 이봉창은 자기가 이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간 거네요. 그렇죠. 네. 이 거사를 처음 세웠을 때부터 김구는 이봉창이 살아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치. 이봉창 또한 그런 마음을 갖고 이 거사를 준비했던 것이죠. 드디어 1931년 12월 17일 이봉창이 상하이를 떠나 일본으로 향하는 날이 왔습니다. 김구는 그 마지막을 기억하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를 찾습니다. 장소? 그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둘이 찾은 장소. 사진관? 네, 아, 맞습니다. 사진관. 사진이셨구나. 마지막을 기념하기 위한 사진을
이봉창은 찍게 되지요. 그런데 그때 김구의 표정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당연하죠. 네. 그 모습을 보고 이봉창이 김구에게 한마디를 건넵니다. 선생님, 저 영원한 쾌락을 향하고자 이 길을 떠나는 거니까 우리 두 사람이 기쁜 얼굴로 사진을 찍으십시다. 이봉창은 일왕을 죽이고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 가는 기쁜 날이니까 웃으면서 마지막을 기념하자고 오히려 김구를 위로한 겁니다. 그 사진관에서 찍은 이봉창의 마지막 사진. 항상 웃으시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사진을 남기고 의연하게 항구로 떠난 이봉창. 자, 이렇게 상하이를 떠난 이봉창은요, 1931년 12월 19일 드디어 일본에 도착합니다. 이봉창은 먼저 여관을 잡고 그곳에 머물죠. 그리고 매일 무언가를 열심히 체크합니다. 뭘 체크했을까요? 행차할 때가 있나? 언제 하나? 막 그런 거? 네, 맞습니다. 매일 그 일본 신문을 보면서 일왕을 죽일 절호의 타이밍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자, 어느덧 9일의 시간이 지나고요. 이봉창은 신문에서 눈에 띄는 기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1932년 1월 8일 일왕이 참석하는 일본 육군 신년 관병식이 열린다는 기사였습니다. 자, 이봉창은 곧장 김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상품은 1월 8일 꼭 팔릴 터이니 안심하라. 여기서 말하는 상품이라는 단어 무엇을 가리킬까요? 일왕. 네, 이날 거사를 치를 거다. 그렇죠. 암호를 쓴 거죠. 바로 1월 8일 일왕이 참석하는 신년 관병식에서 폭탄을 던지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신년 관병식 예행 연습이 열리던 날, 이봉창은요, 관병식이 열릴 도쿄 시내의 요요기 연병장에 직접 찾아갑니다. 잠시 후 이 연병장을 이렇게 눈으로 확인한 이 이봉창은요, 이내 좌절합니다. 왜 좌절했을까요? 구도가 안 나와. 네, 폭탄을 던지기에는 이 관병식을 관람하는 객석하고 그 일왕의 자리까지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결국 이봉창은 관병식이 열리는 그 요요기 연병장이 아닌 일왕이 거리를 지나갈 때를 노리기로 합니다. 작전을 바꾼 거예요. 여긴 안 되겠다고 판단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봉창은요, 일왕의 그 행차 노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도쿄 시내 지도를 삽니다. 그리고 소형 버스를 타고요, 일왕의 행차 노선을 사전 답사하기로 합니다. 자, 이 도쿄의 지리 잘 모르잖아요, 이봉창. 그렇죠? 어려움 없었을까요? 어렵죠. 근데 여기서도 이봉창의 친화력이 아주 빛을 발합니다. 타고 있었던 소형 버스 운전기사랑 금방 친해질 거예요. 기사님들. 이봉창은요, 기사와 관병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얻습니다. 자, 그런데 관병식에 간다는 이봉창의 계획을 들은 그 소형 버스 기사가 이봉창에게 뜻밖의 물건을 건넵니다. 뭐지? 기사님이 건넨 물건? 기사님이 건넨 건가? 약간 일장기? 일장기. 네. 티켓인가요, 티켓? 바로 도쿄 헌병대 간부의 명함입니다. 명함을 딱 건네주는 거예요. 네. 이봉창은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이 명함을 챙겨놨습니다.
수류탄을 챙긴 뒤 오전 8시 50분 전차를 타고 결전의 장소 하라주구역으로 향합니다. 이봉창은요, 하라주구역에서 이 관병식장으로 향하는 일왕을 노립니다. 그런데 하라주구역에 도착한 이봉창은 깜짝 놀랍니다. 예. 사람이 너무 많아. 바로 경비가 너무 심한 거예요. 이 자칫 거사가 실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이봉창은요, 안 되겠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봉창 급히 거사 장소를 바꿉니다. 전차를 타고요, 요스야 쪽으로 향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이죠? 일왕의 행렬이 그곳에서 벌써 지나갔다는 거예요. 아이고. 오. 어떻게? 계속 지나가니까. 네. 그게. 결국 이봉창은요, 신년 관병식장으로 향하는 일왕에게 폭탄을 던질 기회를 놓칩니다. 가버린 거예요. 아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다 지금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데. 자, 그런데요, 이봉창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 계획을 다시 변경합니다. 자, 이번에 이봉창은요, 일왕이 관병식 행사를 마치고 궁으로 돌아가는 그 노선을 택합니다. 돌아가면 또 가야 되니까. 이제 이거는 마지막 기회죠. 네. 이마저 놓친다면 거사는 수포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 오전 11시 40분. 이봉창은 일왕의 행렬을 다시 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봉창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다시 이봉창의 얼굴은 사색이 되고 맙니다. 또 지나갔어요? 맞아요. 아이고야. 일왕의 행렬이 이미 그곳을 지나간 후였습니다. 이때 이봉창 심정은 어땠을까요? 실패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쵸, 지금 계속 놓치고 있어요. 이제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요. 일왕궁으로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쵸. 네. 일왕의 행렬을 놓친 이봉창은요, 너무 당황합니다. 하지만 좌절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죠. 일왕의 행렬은 아직 궁궐에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봉창은요, 곧장 택시를 탑니다. 겨우 일왕의 행렬을 앞지른 이봉창은요, 도쿄 경시청 북쪽 현관에 도착합니다. 이야.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이봉창의 앞을 막아섭니다. 누구였을까요? 일본 경찰. 맞아요. 바로 일본 경찰이었어요. 안 돼. 지금 품 안에 뭐 있어요? 수류탄. 수류탄. 지금 품속에 2개의 폭탄을 갖고 있던 이봉창은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여기서 끝나겠구나. 라고 하면서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이때 이봉창의 이 긴장된 머릿속을 팍 스치고 지나가는 게 딱 있었습니다. 아까 명함. 맞습니다. 명함. 맞습니다. 명함. 바로 그 버스 기사에게 받았던 명함. 네. 이봉창은요, 자켓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일본 헌병대 간부의 명함을 꺼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초대를 받아서 나 여기 왔습니다 라고 일본 경찰에게 명함을 건넵니다. 이야. 명함과 이봉창을 유심히 보던 일본 경찰. 넘어가야 되는데. 통과. 오.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네요. 다행이다. 사실 당시 일본에서 헌병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혹독한 사상 검증을 거쳐야만 될 수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간부의 명함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경찰의 검문을 통과할 수 있는 프리패스 같은 효과를 가져왔던 거죠. 근데 또 궁금한 게 어떻게 운명처럼 이렇게 택시 기사가 그 명함을 아니, 줬을까? 소형버스 기사가 원래 자기가 관병식을 가려고 했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아는 친지에게 받은 명함이었는데 본인은 못 가게 됐고 이봉창은 가고 싶어 하니까 그 명함을 건네게 된 거죠. 와. 하늘이 도왔어요. 자, 이렇게 검문을 통과한 이봉창은요, 수많은 인파를 헤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 1, 2분이 지났을까요? 그 무렵에 드디어 이봉창 앞으로 마차 한 대가 다가옵니다. 이봉창은 재빨리 마차 안의 인물을 확인했죠. 첫 번째 마차에는요, 한 사람만 타고 있었습니다. 이봉창은 일왕이 마차를 혼자 탔을 리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자, 통과. 자, 뒤이어 다가오고 있는 두 번째 마차. 그런데 이 마차 뒤에는요, 호위 무관들이 쭉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이봉창은 직감합니다. 이거다. 여기 일왕이 타고 있다. 확신에 찬 이봉창은 빠르게 오른쪽 주머니에 수류탄을 꺼내듭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44분 드디어 이봉창이 수류탄을 던집니다. 던졌어. 꽝! 성공해야 돼. 일본의 수도 한복판, 그것도 일왕의 왕궁과 경시청 정문 바로 앞에서 드디어 이봉창이 일왕을 향해 폭탄을 던진 겁니다. 오. 지금으로 따지면 뭐 경복궁 앞에서 폭탄을 던진 것과 같은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어우. 이봉창은 커다란 폭발음을 듣고 거사가 성공했음을 직감합니다.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 사이에 이봉창은 재빨리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사건 현장을 확인한 이봉창은 순간 멍해지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공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 아닐까? 안 돼. 맞습니다. 폭탄의 위력이 약했던 겁니다. 폭탄은요, 겨우 그 마차의 그 몸통 아래에 작은 구멍을 내고 말 두 마리에게 얕은 상처만 남겼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수류탄이 두 개였잖아요. 음. 하나가 더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던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되죠. 그런데 이봉창은 순간의 충격으로 나머지 폭탄을 던질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사이 일왕이 탄 마차는 쏜살같이 거사장소를 빠져나갑니다. 폭탄을 좀. 도대체 왜 폭탄의 위력이 이렇게나 약했을까요? 결정적인 이유는요, 바로 폭탄 안에 화약을 적게 넣었던 거예요. 폭탄을 준비할 당시 김군은 중국에서 일본까지 안전하게 운반하기 좀 쉽고 무게가 가벼워서 멀리 던질 수 있는 폭탄을 준비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폭탄의 위력이 더 약했던 거죠. 자, 그런데요, 안타까운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두 대의 마차 중 일왕이 탄 건 이봉창이 그냥 보냈던 첫 번째 마차였던 거예요. 한 명이 있으니까 네. 저거 아니겠다 싶었던 그 첫 번째. 그렇죠. 여러모로 성공 확률이 높지 않았던 거사였던 것이죠. 자, 당시 의거가 있었던 현장 궁금하시죠? 네. 자, 한번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나왔어요. 처음 봤던 그 장소입니다. 뒤에 보이는 이 건물이 바로 도쿄 경시청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바닥에 표시된 그 하얀 동그라미, 네. 이 동그라미가 바로 이봉창이 던진 수류탄이 떨어진 지점입니다. 아마 이봉창은 너무 그 충격에 그쵸.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이 지점만 그냥 바라보며 서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장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지금 달려들고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네. 경찰은 지금 완전 체포. 맞습니다. 이봉창을 향해서 경찰들이 마구마구 달려옵니다. 네. 그런데 일본 경찰들이 이봉창이 아닌 이봉창 뒤에 있던 남자를 체포합니다. 왜? 뭐요? 자, 지금 경찰들은 그 뒤에 있는 사람을 범인이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자, 이봉창 빠져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네네네네. 온 겁니다. 네. 지금이야 지금. 근데 이때 이봉창
이 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 때문에 음. M1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됐으니까. 맞아. 네. 그리고 이봉창은 침착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망가지 않을 테니 난폭하게 굴지 마시오. 오히려 일본 경찰들을 진정시키고 당당히 체포됩니다. 자, 거사 이후 체포된 이봉창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 이봉창의 모습은 기록으로 남아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범인은 언어가 명석하여 일본인과 다름이 없고 태도는 태어나여 처음부터 끝까지 미소를 띠고 이런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관념은 털끝만큼도 없다. 굴복하지 않고 조선인으로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이봉창은 자신을 친문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죽을 각오로 천황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준비했지만 실패해서 유감이다. 그리고 이 일은 이봉창 한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조선의 독립을 바라는 모두를 대표해서 한 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1932년 9월 30일 대역죄로 일제의 법정에 선 이봉창. 그리고 이 단 한 번의 재판으로 이봉창에겐 사형이 선고되었죠. 그리고 불과 10일 뒤 이봉창은 1932년 10월 10일 이치가야 형무소 형장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3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이봉창은 독립투사로 순국한 것이죠. 이봉창의 의거는 실패로 끝났지만 불꽃 같던 그의 희생은 독립운동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같은 해 윤봉길의 헝커 거사는 철저히 준비되었고 성공했습니다.